우리나라 민속민간 신앙 얼마나 더 떨어져야 바닥에 닿을까? 지난달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한 대통령 후보의 거제 유세는 언제나 그랬듯 하나의 네거티브이자 해프닝으로서 마무리되었다. 얼마 안 있어 사라질 한낱 해프닝으로 되려 된서리를 맞은 쪽은 멀쩡히 존재하던 토속신앙 측이었다. 물론 단순히 처음 발생하는 이슈는 아니었다. 선거 혹은 국가 정세와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것은 바로 자극적으로 표현된 토속신앙과 관련된 추측성 이야기들이었다. 현재 전라남도 무안에서 기공치료원을 열고 수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치유에 전념 중인 오영 원장은 이러한 일련의 반응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그야말로 바닥에 떨어져 버린 토속 및 무속신앙에 대한 현실점과 남기고 싶은 메시지들을 함께 전하길 바랐다. 그의 오랜 고향 친구이자 현재 강단에 서고 있는 김도한 시인과 함께하는 자리였다. 우선 원장님께서 현재 집중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영 원장, 이미 기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크게는 사주풀이, 기공무술치료를 비롯하여 장명, 퇴마, 유전적인 병, 전생, 이사, 땅매매, 풍수지리, 묘지이장 등에 집중하고 있다. 정말 많은 이들을 만나왔지만 사주를 이기는 이는 결코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묘지이장 역시 매우 신중해야 할 일이다. 아무 때나 혹은 아무 곳에나 묘지를 만든다든지 혹은 타종교를 믿고 있다 해서 그것을 무시한다면 사업 및 건강을 모두 잃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보다 신중히 도움을 주려 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빙의 치료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빙의 현상은 정신에 다른 영가가 끼어들어 정신을 흐리게 만들기에 정작 인간의 의도대로 행동하기가 힘들다. 같은 이유로 어떤 약으로도 처방이 되지 않으며 그저 시름시름 앓다가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무속인을 찾아가기를 권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땅 매매의 기본은 결국 인간은 자연에서 왔으며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돈만 있으면 전부 다 내 것인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오로지 재력만을 믿고 땅을 잘못 산다면 내 인연이 아닌 것으로 인해 낭패를 보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공간부터 일터까지 어떤 자리, 어느 곳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기에 풍수지리에 걸맞는 터를 추천하고 탐구하는 데도 열중하고 있다. 본지와의 인연도 벌써 5년이 넘어간다. 그간 기사를 읽어왔던 독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원장님께서 집중해왔던 일들에 기본적으로 토속신앙이 베이스를 이루었다. 오영 원장,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전에도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 밝혔지만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의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났다. 너무나도 배고픈 어린 시절을 보내던 때가 있었다. 그 시절 할머니가 이른 새벽부터 물을 길러 당산으로 올라가던 생각이 특히 많이 난다. 작은 섬 여기저기를 누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오는 모습들을 자주 보면서 자랐다. 그때는 몰랐지만 아마도 점수를 하시면서 온 동네 처방을 도맡았던 듯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우리 집과 거리가 300m나 떨어진 앞바다에서 중풍에 걸려 3년 동안이나 거동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혼자 나가 바다에 앉아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 이후 우리 아버님께 공줄이 내려왔던 것인지 아버님은 한동안 술을 밤낮으로 마시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 그러다 부산으로 가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철학 공부를 하신 끝에 술도 끊으시고 사주를 보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집도 사고 형편이 좋아졌다. 저 역시 20살 건축잡부로 시작해 건설회사 대표까지 지내게 되었고 38살에 기도를 하면서 기공무술 치료를 연마하게 되었다.
토속 및 민간 신앙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할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토속 신앙과 관련된 사주, 장명, 테마와 같은 업을 이어왔고 저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저는 그분들의 자식이고 자식이 부모가 하는 일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왔다. 다른 종교는 흔히 인간이 종교를 선택하지 않나. 토속신앙은 조상과 조상의 신이 직접 인간을 선택한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번 기획에서 하려는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해보자. 오영 원장. 먼 과거에서부터 한 국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로 점술가나 법사, 무속인들이 자주 등장을 해 나라의 앞날을 굽이 살피는 일들이 자주 있어왔다. 심지어 역사 교과서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거두절미하고 마음속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자면 요즘은 토속신앙을 두고 아주 먼 나라 이야기를 하듯 적대시하는 모습이 자주 비춰져 매우 실망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속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혹은 무속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이에 대해 한마디를 하지 않더라.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먼저 입을 열게 되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을 할 때는 흔히 거짓말을 일삼지 말라고 조언하지 않나. 거짓말을 일삼으면 나쁜 사람이라면서 말이다. 그런데 왜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토속신앙과 관련해선 누구도 올바른 조언을 하지 않을까? 본래 인간은 미래가 궁금할 때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라도 그 누군가에게 힘을 빌리기를 원해왔다. 때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굿도 하고 처방을 받기도 한다. 보다 좋은 미래를 위해 내 자신이 온전히 기댈 수도 있는 것이다. 헌데 토속신앙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더 이상 샤머니즘이니 미신이니 그런 말들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종교도 아닌 수입 종교 앞에서는 그저 쩔쩔매고 단합되어 성실히 믿지도 않는 종교 앞에서 사죄를 하고 기도를 올린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최근 토속신앙을 두고 일련의 자극성 이슈 혹은 해프닝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방송 및 콘텐츠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에 공감한다. 오영 원장, 가히 전국에 계시는 무속인들이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토속신앙이 참 대단하긴 한가 보다. 현 시대에서도 나라 안팎으로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소리쳐주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은가. 왕권 시대에도 궁궐 메뉴엔 늘 신당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마도 무속 종교인들이 크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때론 이토록 천대시 받는 이유는 우리만의 법전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수입 종교를 한번 보자. 민간 신앙과 똑같이 신을 모시면서도 교리책 하나를 두고 큰 소리를 치며 기세 등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참 아이러니한 것이 엄마 종교, 아들 종교, 부모 종교처럼 모두 같지만 따로따로의 세분화된 모습을 보이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더욱이 그 종교에 맞게끔 본인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1단, 2단, 3단을 운운한 것은 알맞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1단과 2단의 차이는 무엇이겠는가?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믿음이라는 기반 아래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요즘 내 법정과 내 교리가 있으니 다른 유사한 것들도 마구 쏟아지는 것이다. 그것이 곧 권력이 되고 하나의 세력이 되는 것처럼 마치 온통 모든 것들을 끌어당긴 모습이다. 꼭 이번에 자극적인 행태들 뿐만이 아니다. 줄곧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날 때 방향성을 지켜보면 꼭 토속신앙은 마치 사이비와 같은 대접을 받아왔다. 앞서 잠시 이야기했지만 무속신앙에 바탕을 둔 사람으로서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토속신앙과 관련된 협회도 있을 것이고 줄곧 누군가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를 바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죄인처럼 이용만 당하게 되더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우리나라 고유의 신앙을 이토록 적대시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실제로 관련 저서를 살펴보면 무속 및 토속신앙이라는 틀은 크게 우주원리라는 부분에 입각한 신앙이기도 하다. 그것을 현직인들이 모르진 않을 텐데 왜 누구도 이런 세태를 보고도 나서질 않을까? 오영 원장. 충분히 이 세계에서도 무한한 정보와 지식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을 텐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다. 과거의 전례를 비춰볼 때 아마도 이러한 직원을 마주하는 상대 세력이 너무나도 힘있는 이들이었기에 두렵지 않았나 싶다. 마침 우주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에 한마디 거들자면 아주 오래 예전엔 낮과 밤이 없었고 생명 자체 역시 윤회할 수 없었다. 천지가 뒤엉켜 그야말로 암흑덩어리였던 것이다. 그러나 서서히 개벽을 하며 하늘과 땅이 열리고 물체에 적당한 거리가 생겼으며 우주법칙으로 인한 질서가 생겨났다. 땅, 즉 음과 양이 조화를 이뤄 생명체의 근원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옛날 상고시대를 지나 수억 년을 보내고 생명체가 윤회하면서 하늘과 땅이 열렸으며 삼원, 천, 지, 인이라는 조화로 우주법칙에 의해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다. 그로 인해 신라시대 때의 점수를 비롯한 고구려, 백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까지 점수를 결코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우리 토속신앙은 깊은 뿌리를 내려왔다. 이미 전 국민이 모두 정규교육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며 교과서에도 기록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먼저 가신 조상님들을 비롯하여 현생을 살아가는 1940년, 60년대생 분들도 대부분 토속신앙을 근본으로 효와 진리를 배워왔음이 자명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 누구도 토속신앙을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헌데 실상을 보면 마치 본인이 잘되면 자기 탓이요 못되면 조상 탓으로 여기는 행위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일이 잘 풀릴 때는 조상의 감사를 모르고 살고 반대로 일이 잘 안 되면 그때부터 조상 탓을 하고 토속신앙을 싫어하며 물 건너 들어온 수입 종교를 추앙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를 테지만 무속인 집안은 유전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을 공줄이라 하는데 공줄이 내려오는 집안은 반드시 조상이 지정해 놓은 후세의 후손 쪽에서 일명 밥통을 받게끔 되어 있다. 물론 그 공줄은 세분화가 된다. 말 그대로 무속세계로 풀어가야 할 이가 있고 때론 음악으로, 손재주로, 국가공무, 연예인 또는 예술가로 공주를 받고 이어가는 경우도 덜어 있다. 이렇듯 토속신앙을 비롯해 하물며 앓게 되는 병마저도 유전을 타고 내려오는데 왜 마치 별나라에서 인간이 뚝 떨어진 마냥 토속신앙을 부정하느냐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 인간은 약한 존재이다 보니 오로지 의지를 할 수밖에 없다.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만 가득했던 과거에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조상과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신당에서 천지신명들을 통해 나라의 정세를 살폈다면 일반 가정에선 쌀을 가득 넣은 신주단지에 고깔 모자를 씌워 모셔놓고 1년에 한 번씩 새쌀로 갈아주었다. 실제로 그것만 모신 줄 아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유골을 모셔놓은 이도 있었다. 선반 위에 신주단지뿐만 아니라 온갖 과일을 다 올려두며 집안 조상을 모셨다. 그렇게 조상을 모시고 신을 청해 집안으로 불러들였던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밝디 맑은 북두칠성 아래 밤나무 밑에 장독대를 두고 항아리 속 장맛으로 집안의 우환을 가늠하기도 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다. 집안의 대소사를 앞두고 반드시 감나무 아래에 물을 떠다 놓고 후손들의 행운과 건강을 빌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다. 지금 와선 모두 편하자라는 의미로 남들 웃음거리가 되기 싫어 그것을 기피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무속인이
묘지에 물이 나거나 잘못되었다고 하면 당장 날짜를 바꿔도 공달 운운하며 한식날의 묘지를 이장하는 현실이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집안에 안 좋은 물건이 들어와 탈이 났다 하면 조용히 아무 일도 없이 드러내고 다시 수입종교 앞에선 머리를 수그리며 죄인처럼 당당하게 기도한다. 정말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더 남기고픈 말들을 자유롭게 덧붙여달라. 오영원장. 지금은 방송 매체도 있지만 유튜브 등 각종 다양한 플랫폼이 많다. 무속인 본인들이 하고 싶거나 혹은 협회를 통해서라도 토속신앙을 대변할 수 있는 큰 소리를 주기적으로 내주어야 하지 않나 싶다. 그 누구도 마치 민간신앙을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속인들은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면 조상신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한편 욕심을 채우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한편으론 그들에게 위로의 말도 건네고 싶다. 아주 옛날부터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일반인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맡아 한 것이 우리 무속인들이었다. 오랫동안 고생했던 부분들을 너무나도 몰라주는 현 사회 실정이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위로를 해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림이 넉넉하게 잘 살았는가. 지금은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년 전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들이 자식들 잘 되라고 장독대에 촛불을 붙이며 자손들 잘 되라고 빌고 또 빌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라. 보름이 되면 깡통에 불을 돌리고 쥐불놀이를 하며 부스럼 오지 말라고 온갖 오곡밥을 먹고 장구를 치며 꽹과리를 울렸다. 달밤에 창을 부르고 그네 타기, 널뛰기, 강강술래를 해온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것을 뒤로하고 그저 편안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 그저 객지에서 어머니 잘 계신가요? 이불 덮고 주무세요. 와 같은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인 요즘이다. 어쩌다 명절에 한 번씩 고향집에 잠깐 들렸다가 고향집 방이 냄새가 난다. 추접하다 둥의 이유로 자식들 데리고 숙소에 가서 잠드는 우리네 모습이지 않나. 우리네 어머니들은 자식을 키울 때 자신은 찬방에서 자고 자식들은 따뜻한 곳에서 재우며 혹시나 잘못될세라 애지중지하며 장독대에 촛불 켜놓고 잘 되라고 빌고 또 빌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